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말의 주인공. 바로 우리에겐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까지 20세기에 일어난 굵직한 전쟁에 모두 참전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자 엘리트 군인의 정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당신이 들은 최악의 말과 최고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맥아더 장군은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글라스 맥아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80년 1월 26일) 미국 아칸소주 리틀로 스코틀랜드계 이주민 집안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더글라스 맥아더. 할아버지 아서 맥아더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 참전해 공을 세운 뒤 위스콘신주의 주지사를 역임했으며, 아버지 아서 맥아더 2세 역시 필리핀에서 벌어진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해 승리한 후 필리핀 군정장관을 역임한 군인으로, 한마디로 더글라스는 명문 군인 집안에 태어난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린 시절 대부분을 미국 서부에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부 쪽의 환경은 비위생적인 데다 많이 낙후돼 있어 가족들의 생활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글라스의 둘째 형은 1883년 5살의 어린 나이에 홍역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글라스의 어머니 메리 핑크니 하디 맥아더는 미국 남부의 명문가 출신으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맹모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와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걸음마를 떼는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말 타는 법과 사냥하는 법까지 배우게 된 더글라스. 아버지로부터 다양한 전쟁 이야기도 들으며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더글라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도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1889년 더글라스의 가족은 워싱턴 DC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 자신의 꿈을 위해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인 텍사스 군사학교에 진학하게 된 더글라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테니스부터 미식축구, 야구 등 여러 운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학식과 몸가짐 우수자로 선정돼 골드메달을 수여했고 100점 만점에 평균 97.33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글라스는 1898년에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맥아더의 어머니는 하원 의원을 직접 찾아가 추천서를 받아내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맥아더의 과외교사로 섭외하는 등 아들 더글라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1899년 더글라스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뉴욕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들이 육사에 들어간 후에도 더글라스의 어머니는 사관학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교 옆 호텔의 스위트룸에 방을 잡고 더글라스가 공부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할 정도로 자식 공부에 열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1903년 6월에 더글라스는 93명의 졸업생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인 2424.12점을 기록하며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역사상 세 번째로 우수한 졸업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가장 졸업 성적이 좋았던 사관생도는 육군 공병병과를 받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래서 맥아더 역시 공병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절부터 너무 잘 나갔던 더글라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만한 성격으로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첫 결혼을 할 때도 하객이 한 명뿐이었다고 하는데, 군생활을 할 때도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거의 없이 자신을 떠받드는 부관들하고만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1904년 더글라스는 아버지가 근무했던 필리핀 제3공병대대로 파견돼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1911년엔 대위, 1915년엔 소령, 1917년 대령으로 승진하며 쭉쭉 군인으로서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은 더글라스가 촉망받는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도 미국은 3년 이상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1917년 4월 6일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유럽으로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1918년 3월 9일 더글라스는 42사단을 이끌고 독일군 공격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그는 사단 참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현장으로 직접 나가 부하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게다가 헬멧도 쓰지 않고 가벼운 전투모만 쓴 채 전투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독가스 마스크도 착용하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이 부하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기를 올려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보여준 일종의 쇼맨십이었는데, 이렇게 맨얼굴로 부대를 지휘하다 2차례나 가스 공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더글라스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여러 전투를 거치며 금세기 최고의 전략 전술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만 15개의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1918년 6월엔 불과 39세의 나이에 육군 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글라스는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관심을 받으며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한 그는 불과 40살의 나이로 자신의 모교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 후 1925년엔 최연소 육군소장으로, 1930년엔 최연소 육군참모총장으로, 1935년 말 임기를 마칠 땐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하는 기록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1920년 무렵 더글라스는 사회운동가이자 백만장자 집안의 딸인 루이즈 크롬웰 브룩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글라스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며느리를 원했던 터라 이혼 경험이 있는 데다 사회운동까지 한 루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꾀변까지 부려가며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루이즈의 집안 역시 더글라스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코틀랜드계 출신이었던 메가던의 가문이 자신의 가문보다 레벨이 한참이나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2년 2월 14일 더글라스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가족 별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둘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1929년에는 결혼 7년 만에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1937년 메가던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난 18살 연하의 여행가 겸 문필가 진 페어클로스를 만나 재혼을 하여 외아들 아서를 얻게 됩니다. 그때 메가던의 나이 58세.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던 만큼 더글라스의 아들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더글라스가 직접 쓴 아버지의 기도는 지금도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시이기도 합니다. 한편 더글라스는 아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군인이 되길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가더의 아들은 아버지의 소망과는 달리 군인이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나중엔 메가더라는 성마저 버리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미국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아들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늘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라이프지의 표지 모델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관심이 부담이 됐던 것인지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자신의 성을 바꾸고 잠적했으며 친한 친척들하고만 연락을 할 뿐 다른 행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935년 육군 참모총장에서 내려온 더글라스는 친구이기도 했던 필리핀 자치령 대통령 마누엘 캐손의 요청을 받고 최고 대우를 받으며 필리핀 연방정부의 군사 고문 겸 육군 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37년 12월 31일 더글라스는 34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더글라스의 군인으로서의 경력도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벌어지며 더글라스의 인생은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1년 7월 더글라스는 다시 육군 중장이자 동아시아 사령관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 육군 대장으로 승진해 연합군 남서태평양 방면 사령관으로 임명돼 대일 작전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4년엔 필리핀에 상륙해 작전을 전개하고 그해 바로 오성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며 드디어 긴 전쟁도 끝나게 됩니다. 이후 더글라스는 1945년부터 1951년까지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실질적인 일본의 최고 통치자로 일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더글라스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할 생각으로 천황의 신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일본 천황과 함께 일부러 사진을 찍어 신문에 싣고 일본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어쩐지 왜소해 보이는 천황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시큰둥한 표정의 더글라스. 일본인들이 신처럼 모시던 천황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된 후 오히려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존심이 상해하기는커녕 최고 위에 최고가 있구나 라며 자신들을 지배하러 온 점령군 사령관 더글라스를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글라스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겨났음은 물론 더글라스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40만 통이 넘는 팬레터와 선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글라스는 일본을 점령하는 동안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토지 개혁 등 여러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시민권, 남녀평등권, 노동조합법 등 여러가지 선진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 최고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오며 3일 만에 서울이 넘어가고 한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 있던 더글라스는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는 불리한 정세를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바로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버리는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합참은 물론 도쿄의 참모들조차 작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심한 조수간만의 차, 깊고 넓은 갯벌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글라스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9월 15일 바닷물이 차올라 만조가 되는 날 210척의 함정, 7만 명의 병사들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킨 후 북한 인민군을 압록강 국경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더글라스가 한국 전쟁에서 보여준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비로소 유엔군이 낙동강의 북한군 전선을 무너뜨리고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병참시설을 확보해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글라스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 대다수가 붕괴됐다고 판단하고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조언을 무시한 것입니다. 1950년 11월 24일 더글라스는 중공군의 대거 잠입을 알아채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자며 일명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공군에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며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글라스의 도쿄사령부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먼저 꺼낸 이야기인지 더글라스가 먼저 꺼낸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공군을 몰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핵무기 공격을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1951년 1월 리즈웨이 장군의 지휘 아래 미국 제8군은 중공군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3월엔 서울을 탈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여기서 그만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글라스는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며 중국과의 전면전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결정에 대놓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 1951년 4월 11일 새벽 1시 트루먼은 더글라스를 명령 불복종으로 해임을 시키게 됩니다. 1951년 4월 19일 긴 군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더글라스는 미 의회에서 그 유명한 은퇴 연설을 남기게 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더글라스의 나이 72세. 퇴임 직후 더글라스가 뉴욕에서 벌인 시가 행진에 모인 사람의 수는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권주자로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곧 그의 독단적인 성격과 전쟁 당시 몇 가지 전략적 오류들이 공개되며 더글라스의 인기는 곧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더글라스를 부동의 대통령 후보로 여겼던 공화당에선 그 대신 메가더의 참모였던 아이젠하워를 후보로 지명했고 아이젠하워는 곧 당선이 되면서 미국 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 더글라스는 제조업체 레밍턴랜드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이곳저곳에 강연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4년 4월 5일 85세의 나이로 담즙 경변증에 걸려 워싱턴 월터 육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글라스에 대한 평가는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용기, 희생, 애국심으로 일생을 살아온 모범적인 군인이자 금세기 최고의 전략 전술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오만과 허풍, 현란한 언사로 일관하며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터무니없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장군 5인을 선정했는데 그중 한 명으로 더글라스가 꼽히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더글라스는 미국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베스트 3 안에 드는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최연소 육군소장, 최연소 육군사관학교장, 최연소 육군참모총장, 최연소 육군원수회 하나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인 수은 십자장을 3번이나 받는 등 총 23개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남긴 더글라스 메가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자 엄청난 논쟁의 주인공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